박PD의 픽.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이나 친척들이 중요한 수술을 받은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수술은 매우 잘 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수술 후 오히려 악화됐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를 의료사고라고 하죠. 의료사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매일 지옥입니다. 공짜도 아니고 비싼 수술비를 다 냈는데 몸은 더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술한 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의료사고라는 사실을 일반인들, 그 당사자들이 증명을 해라. 기록을 가지고 와라. 이러니 어떻게 의료사고가 제대로 증명이 될까요? 그러게요. 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인데 의료사고를 입증해라. 이건 마치 동네에 있는 대장장이한테 우주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라. 이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하자가 있으면 바꿔줍니다. 그 물건 갖기 싫다. 그러면 환불을 해줘요. 하지만 병원에 있는 놈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고소할 테면 해봐라. 그런데 의사놈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피해자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의료 지식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영상 증거죠.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의사나 병원은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누구죠라고 그걸 찍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신 수면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수술실에서는 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달아야 됩니다.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와 의사, 그리고 의사를 도와주는 간호사까지도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법 개정된 지는 한참 전인데 지금이야 이게 됐어요? 맞아요. 2021년 9월 개정이 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인데 2016년이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고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됐던 CCTV로 드러나면서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어쨌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촬영해 주세요. 말로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병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구두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원도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해서 알려야 되고요.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촬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외 조항도 있다면서요. 그게 수술실 CCTV 법의 맹점입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관적인 것들을 법으로 명문화를 한다. 그러면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촬영한 영상,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게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공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떤 의료인이 동의를 할까요?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요.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해서 주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원은 30일까지만 보관을 하고 31일부터는 대부분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수술을 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31일, 32일에 문제가 생겼어. 촬영 영상 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루나 이틀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술실 CCTV법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를 위반한 병원 벌금이 기가 막히네요. 500만 원 이하입니다. 5억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변조,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임의로 촬영하는 의사, 이런 인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영상을 임의로 유출을 한다? 유출되면 자기 손해인데 어떤 의사가 이걸 유출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촬영 안 했었을 때 벌금은 500만 원. 근데 이걸 유출했었을 때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벌금이 5천만 원. 내부 고발하지 말란 얘기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할 때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땐 어지간하면 전공의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왜냐? 보고 배워야 되니까 맨날 시뮬레이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참여할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사실상 찍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보통 환자들은 수술할 때, 유명하신 이 TV에도 나오시는 그런 명의들이 수술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수술을 받는데, 보통 그 명의들은 잠깐만 들어와서 보고 대부분 이런 전공의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네. 이 사실 정확히 모르고 수술 끝날 때까지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큰 수술은 대부분 베테랑들이 할 거예요. 뭐 100%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주니어들이 직접 집도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마루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마루타입니다. 자, 그럼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진규 의사협회 부회장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수술실은 원래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다.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혈관 수술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여러 명이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 사고가 났다고 오해할 수 있다. 영상을 촬영하면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고 안전주의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커질 거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병원급 이하에만 해당하고 운영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상 관리와 열람, 제공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경불진에서 수술실 CCTV법, 왜 이거를 거론을 할까요?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내 집 마련, 내 집 렌탈, 그리고 큰 수술. 각 이벤트의 대략적인 비용 다들 아실 거예요. 집이야.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물건입니다. 결혼은 반대로 돈을 많이 쓰더라도
이후에 남는 건 사진뿐이라서 꽤 아까운, 하고 나서는 후회되는 이벤트죠. 그렇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데미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어떨까요? 결과가 나쁘면, 즉 의료사고를 당하면 결혼처럼 돈은 돈대로 쓰지만 그만큼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습니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이나 내 집 렌탈처럼 이후에 돈의 가치가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낭비만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인간 3대 목돈 지출 이벤트 중에서도 최악이죠. 의협의 부회장인 박진규 씨. 박진규 씨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감시당하면 신뢰가 어쩌고 부담감이 어쩌고 떠들었는데, 그럼 경찰, 은행원, 편의점 점주 거의 대부분의 직업인들은 CCTV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박진규 씨 말대로라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찰들이, 은행원들이 국민이나 고객과의 신뢰가 깨졌나요? 박진규 씨 스스로 정말 장난치지 말고, 말장난하지 말고, 자식 이름 걸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진규 씨는 운전할 때 네 차에 블랙박스 안답니까?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면 자신과의 신뢰가 깨져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운전할 때 당신 차에 블랙박스도 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박진규 씨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유치원 보낼 텐데 유치원 교실에 CCTV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선생님과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CCTV 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예. 그리고 박진규 씨도 처자식이 있을 텐데, 부모, 장인 장모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 CCTV가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여러 명이 몰리면 사고 났다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병원 소비자를 바보라고 인식하는 본인의 뇌 탓입니다. 몰리든 말든 단독 플레이를 하든 팀플을 하든 수술 결과만 좋으면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캥기길래 수술실에서 몰리면 이거 사고가 난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면 의사들이 안전주의로 간다? 그래서 기피한다? 이 얘기는 그동안은 안전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죠. 환자가 마루타입니까? 그동안은 마루타처럼 취급을 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대 6년에, 그리고 인턴에, 레지던트에 이런 오랜 과정을 밟는 겁니다. 이게 멋부리려고 이렇게 오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쌓으라는 겁니다. 근데 전문의부터 수술을 하면서, 사고를 치면서, 사람을 해치면서 그렇게 경험을 쌓으라고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서울도 아닌 대전의 한 안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집이 대전이니까 예전에는 자주 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의 한 안과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수술 장면을 라이브로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수술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를 함께 지켜봤던 이용객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수술 장면을 직접 보는 게 살짝 징그럽고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병원, 여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상한 병원 원장이나 오너, 정말 앞서간 분들이었죠. 그만큼 자신들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그만큼 의료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최근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CCTV를 아예 외부에 공개하시는 그런 병원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건강검진 때문에 내시경 받을 때도 이 내시경 받는 그 장면을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온 보호자들이 볼 수 있게, 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호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같이 온 이 가족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거기서 확인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겠습니까? 예. 즉, 박진규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마 계속 박진규 씨 언급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러게, 감투는 잘 생각하면서 써야죠. 어쨌건, 의협 부회장이니까, 부회장으로서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박진규 씨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어쨌건, 진짜 실력이 있고, 환자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의사 선생님, 의사놈이 아닌 의사 선생님들은 CCTV가 있건 유튜브 라이브를 하건 아프리카 TV 하면서 별풍선을 받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고 내고 사람 죽이고 나 몰라라 하는 놈들, 병원 이름 바꿔가면서 계속 의료 살인하는 놈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의료 분쟁이 생겼다. 그럴 때 정말 떳떳한 선생님들은 오히려 CCTV 덕에 오해를 없앨 수가 있죠. 영상을 보면 원칙대로 배운 대로 수술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오해를 해서 소송을 걸었더라도 이건 의료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판결을 떳떳하게 받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나 의사들도 이번 일을 신뢰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난 실력 있는 의사다. 저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CCTV로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급할 게 있습니다. 의료 분쟁, 급발진 분쟁, 그리고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한수원과의 분쟁, 공통점이 있죠. 죄다 피해자가 그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됩니다. 가해자에겐 잘못이 없다는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 현대차, 핵발전, 병원. 여기에서 또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죠. 거대한 권력, 돈을 더럽게 많이 벌어 처먹는 놈들. 이 놈들은 약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 네가 입증해라.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